안녕하십니까. 양서방TV의 양서방입니다. 오늘은 제4편 당뇨약 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뇨약을 먹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혈당 체크를 합니다. 이 혈당 체크는 2편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나의 혈당만 잴 뿐입니다. 당뇨약을 먹는 기준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얼마큼 올라가는지만 재는 것입니다. 당뇨약을 처방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뇨약을 처방하려면 당하혈색소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당하혈색소에 대해서는 3편에서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건강검진이나 해서 병원에서 당뇨가 좀 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라, 그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당뇨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냥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당하혈색소 검사를 하고 처방을 해줍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처음 당뇨약을 처방받을 때 당하혈색소를 이렇듯 검사를 하면은 최근 120일간의 혈당 수치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약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 2, 3편에서 다 얘기했다시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시려면 당뇨의 원인, 제 첫 편부터 보시는 게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은 당 수치가 처음부터 병원에서 굉장히 높았을 때는 모든 검사를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그냥 당뇨가 좀 초기 증상이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우연군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바로 약을 드시면 안 되냐? 제가 지금껏 전편까지 해서 얘기 드렸지만 음식을 100을 먹으면 인슐린이 100이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은 200을 먹어도 200%를 먹어도 200%의 인슐린이 생깁니다. 나이가 먹으면 췌장도 늙습니다. 유전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 양 100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8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120일 동안 자기 양 100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8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20이 부족하니까 이만큼 당 수치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20 정도의 인슐린은 더 만들라고 췌장에서 더 만들기 위해서 약을 지어줍니다. 이런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런지 모르죠. 그런데 80밖에 안 만들어진 사람이 200을 먹어버립니다. 100만 먹어야 되는데 날마다 가식하고 고단백질 많이 먹어버립니다. 80밖에 안 만들어진 사람이. 그러면 당하혈색소 검사하면 당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은 120을 더 만들라는 약을 지어줍니다. 약물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약을 많이 넣어버리면 췌장은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음식 조절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100만 먹으면 됩니다. 100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20의 약만 먹어도 되고, 양 좀 더 줄이면 20의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음식 조절을 실패하냐면, 자, 200을 먹었으면 120의 약을 지어줍니다. 120의 약을 지어주고 계속 200 먹습니다. 80포켓 못 만드는데 120은 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슐린을. 췌장에 무리를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120의 약을 먹으면 정상 수치입니다. 정상 수치가 공포역다 100에서 120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약을 먹고 췌장을 망가뜨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음식 조절은 100만 먹어도 되는데 200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병원 가서 당화의 혈색소 검사하고 약을 먹으면 이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 처음 시작을 이렇게 약을 먹으려면 여 밑으로는 안 떨어집니다. 120m를. 80 만드는 것도 약이 독해가지고 점점 못 만듭니다. 그때는 음식 조절해도 그때는 70포켓 못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120%의 약을 주니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120%의 약을 주니까 우리는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먹습니다. 먹고 200% 계속 먹습니다. 가시합니다. 당 수치는 정상 수치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뭡니까? 췌장이 망가지는지는 모르고 이 당뇨약이 좋다,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당이 안심하신 분들은 120일 동안 되도록이면 음식을 가식하지 말고 평소 드신 대로만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병원을 가십시오. 병원을 가시면 당화 혈색소를 재가지고 그 검사를 기준으로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약을 먹으십시오. 120일, 아까 말했다시피 병원 가자마자 재가지고 먹는 거하고 120일 동안 내가 관리를 해서 먹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20년 당뇨를 알았지만 그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냥 약을 얼마큼 지어진지도 모르고 정상 수치 되면, 운동하고 정상 수치 되면 그냥 그대로 먹습니다. 물론 췌장에서 얼마나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지도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개인병은 없지만은 저도 지방이라 이 지방에는 없습니다. 수도권에 사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런 병원 가서 정확히 검사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 못합니다. 젊으신 분들이 부모님 이렇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당 수치가 좀 높다 그러면 120 동안 음식을 조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약을 드십시오.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당뇨약을 짓는 기준은 120일입니다. 내가 당 관리를 하는 것도 120일입니다. 약을 짓고 120일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120일 동안 살아있다 죽습니다. 그리고 120일 후에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해가지고 120일 전에 당 수치와 120일 후에 평균 당 수치를 계산을 해서 약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0일 후에 또 약을 짓습니다. 또 약을 비교를 합니다. 중간에 약을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닙니다. 약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120일이래요. 약을 먹기 시작한 때 이 약을 먹고 120일 동안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 됩니다. 피가 120일 동안 살아있기 때문에 120일 동안에 이 약이 들어가는 시간을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약을 바꾸거나 중간에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수치가 높다고 올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약을 찍는 기준도 120일. 내가 혈당 관리를 하고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서 당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하는 것도 120일입니다. 당뇨에 있어서 120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120일을 해보고 당이 얼마나 떨어진지 어쩐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도 약을 드시면서 가끔 몇 달에 한 번 당화혈색소 검사를 병원에 가면 하실 겁니다. 그러면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시고 그때부터는 꾸준히 약 먹고 운동하시면서 120일에 한 번씩 당화혈색소를 검사를 해가지고 약을 줄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나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츰 부족한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뇨에 관한 거는 제 방송 1편부터 앞으로 계속 보시면 누구보다 많이 알게 되고 당뇨 관리 잘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계속 당뇨만을 위한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것 있었으면 다음 편에 그 다음 편에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